30년대, 40년대 일제강점기 후기 정리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일제강점기 후기는 아예 30년대, 40년대 묶어서 일본의 지배와 일제 통치와 민족의 저항 이렇게 나눠서 볼게요. 민족 저항. 통치는 또 30년대, 40년대로 나뉠 수 있겠죠. 이때를 특징 짓는 것은 둘 다 굉장히 비슷한데, 그러니까 일본이 후기에는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2차 대전으로 치닫는 그런 배경 하에서 아주 철저하게 그 식민지 조선을 탄압을 합니다. 전쟁 수행을 위한 병참 기지화 정책을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후방 기지로 삼는 거예요. 자기네 군인들이 전쟁을 수행하는데 밥 만들어주고 옷 만들어주고 무기 만들어주고 여러 가지를 무심양면으로 지원을 해주길 바라는 병참 기지화 정책이 30년대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전쟁 동원 체제다. 이미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중국에도 쳐들어가고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40년대 들어가면 막 미국에도 쳐들어가고 진주만 공격 들어보셨죠? 태평양 전쟁도 일으키고 난리가 납니다. 막 동남아시아 쳐들어가고요. 전쟁 동원 그거를 준비하는 것이 30년대였다면 40년대는 이제 자기네 군인들도 희생을 많이 당해가지고 이제 인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조선이 그 지원을 해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너네도 전쟁에 나가라. 그때 우리한테 그 총을 쥐어주면 그 총이 일본한테 향할 수도 있으므로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정신 개조를 위해서 세뇌를 더 철저히 합니다. 민족 말살 정책. 네, 그렇게 좀 구분 아닌 구분 특징을 지을 수 있겠어요. 병창기지화 정책을 예로 들면 너네 지금 급한 건 쌀이 아니야. 산미 증식 계획을 중단시키고요. 갑자기 남쪽에서는 면을 심고 북쪽에서는 양을 키우래. 남면 북양 정책이라고 해요. 지금 군수 그 산업을 해야 되는데 면화랑 이 양모가 모자라. 그러니까 지금 쌀 키우고 이럴 때가 아니야. 이걸 막 밀어붙이고요. 그리고 웃긴 거는 정말 우리를 근대화시키려고 한 것이 눈 씻고 찾아보려고 해도 저는 사실 찾기가 힘들다고 보여지거든요. 제 눈에만 그렇게 보이나요? 자, 공업도 고루고루 발달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소비재, 우리가 실생활에서 이렇게 사는 거 있잖아요. 구입하는 거, 그런 거를 소비재라고 하는데 그런 거를 막 못하게 하고 중화학 공업, 막, 무기 만들고 이런 것에 가깝죠. 방어, 이런 것에 집중을 시킵니다. 이런 것에 막 집중을 해서 병창 기지화를 했다. 그리고 전쟁 동원, 누구를 전쟁 동원하나요? 국가 총동원법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도 이제 막 슬슬 징용 이런 데 끌려가기 시작해요. 이거는 처음에는 물론 자진해서 가는 것의 형태를 띄었어요. 그렇지만 그 각 군마다 할당량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친일파들이 또 열심히 할당량을 채우려고 사람들을 막 이렇게 꼬드기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이제 산미 증식 계획과 그 더 전에 토지조사 사업으로 토지를 뺏긴 농민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원래 기반에서 유리된 그런 사람들이 갈 곳이 없어서 이제 도시에 막 토막민으로 살아가고 일용직 노동자로 살아가고 이런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이 징용이라는 게 굉장히 힘들 것을 알면서도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러 어쩔 수 없이 가기 싫지만 가기도 했어요. 징용 이런 것을 시작하고요. 민족말살 정책에서는 이제 막 내선 일체, 일본 본국 내지와 선 조선은 일체다. 뭐 조상이 동일하다. 생긴 것도 비슷하지 않냐. 이런 논리를 펼치면서 어린이들한테 막 이제 한국 신민 서사 이런 걸 외게 만들고 아침에 일어나서 궁성을 향해서 이렇게 요배 허리를 굽혀가지고 절을 하게 만들고 창씨개명 학교 이름도 국민학교로 바뀌었죠. 한국신민 국민학교 기타 등등 한국어 사용 금지 이런 것이 민족 말살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징용뿐만이 아니라 병사로도 끌고 가요. 징병. 그리고 물건도 싹싹 가져가요. 공출. 3, 40년대 일제강점기 후기에 일본 통치가 되겠습니다. 민족의 저항을 보겠습니다. 이제 이때는 뭐
옛날하고 달라요. 인제 전면전이에요. 일본이 저 하는 꼴을 보니 '망하기 직전이다. 우리가 극렬하게 저항을 하면은 일본을 무너뜨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반이었고요. 또 '우리는 가망이 없어. 일본 너무 강해.' 하고 일본에 순응하는 사람이 반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투쟁은 거의 다 무장 투쟁의 성격을 띱니다. 아 무력 인제 문화 통치도 넘어갔고 이 식민지에서는 철저하게 탄압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30 년대 무장 투쟁 그냥 30-40 년대 묶어서 할게요. 민족 저항 후기에는. 무장 투쟁이 있고요. 그리고 임시정부의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20 년대는 어려웠어요. 대표 회의를 열었는데 이제 막 대통령 탄핵하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시기가 있었는데요. 30-40 년대에는 다시 국민당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그 한인 애국단에서 실제 쾌거도 이뤄내고요. 네, 임시정부 중심으로 다시 모든 인제 집단들이 뭉치려고 노력했던 모습들이 보여요. 그리고 각지의 독립 노력 여러분 인제 간도에 사람들이 막 살고 하는데 그 사람들을 누가 지원해 주고 돌봐 줍니까? 아까 얘기했던 삼부 거기도 다 임시정부와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미주에서 활동하던 단체들도 예를 들어서 인제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는데 우리가 생긴 게 비슷하니까 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우리 쳐들어온 일본 놈들이다.'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단체에서 뭐라고 해야 되나 신분증을 발급해 가지고 우리는 한국인입니다." 이렇게 하도록 도와준다든가 활동을 많이 했어요. 크게 이 세 가지 성격이 있으니까 이거 중심으로 정리를 하면 된다. 한번 해 봅시다. 무장 투쟁은 또 그 특징에 따라서 세 개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이 만주에서 아주 활발하게 계속 아주 징하게 활동을 했다. 계속 아까 참변 당해 가지고 다 쓸려 땅 읽어 놓은 거 막 다 파괴당하고 이래도 계속 저항을 했다. 그리고 특징적인 게 동북 항일 연군이란 게 생겨요. 이거는 인제 중국인하고 한국인이 힘을 합친 거예요. 중국도 인제 일본에게 침범을 당했잖아요, 만주사변으로. 인제 '힘을 합쳐야겠다.'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동북 지방 이 동북 지방은 중국 입장에서 동북 지방이에요. 동북 항일 연합 군대. 그게 특징적이고요. 그리고 민족 유일당 운동의 그 기세를 이어받아서 민족혁명당이라는 게 생겼고 여기에 인제 위아 부대로 조선 의용대라는 것이 생기는데 활약이 대단했어요. 민족혁명당은 어떻게 보면 이 사회주의 계열인데 임시정부랑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활동도 비슷해요. 이 의열단의 후신이거든요. 네. 의열단을 이끌었던 김원봉이 만든 민족혁명당 그리고 김구의 임시정부. 이 뭐랄까요. 이렇게 좀 사이클이 어긋났다가 나중에는 맞아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의열단을 하다가 '이렇게 개별 투쟁으로는 소용이 없겠다.' 의열단은 20 년대 활동하고 성과도 거뒀지만 '안 되겠다. 저 군대를 양성해야겠다.' 해 가지고 인제 30 년대에는 민족혁명당을 어 조선의용대를 만드는데 임시정부는 김구는 인제 한인애국당을 30 년대에 만들고 그 후반에 인제 다시 합쳐져 가지고 민족혁명당과 같이 이를 도모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고요. 각지의 독립 노력 어 중국 화북 지역이라고 그 그러니까 중국이 뭐 요렇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인제 동북 삼성이라고 제일 추운 우리 조선족 동포들이 많이 살고 있는 길림성, 요동성, 흑룡강성 요런 게 있고요. 그 바로 옆이에요. 그러니까 북쪽. 요 지방을 화북 지역이라고 해요. 거기랑 또 위주 그리고 국내 이렇게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자, 무장투쟁, 그리고 임시정부의 활동, 각지의 독립 노력, 후기의 민족 저항은 이렇게 크게 세 개로 나뉘는데 무장투쟁부터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주에서 인제 다시 정리를 해요. 아까 삼부 통합 운동을 벌여 가지고 두 개로 합쳐졌다고 했는데 북만주,
남만주 이렇게 국민부, 혁신의회 이렇게 합쳐졌다고 했어요. 여기서 이제 당을 세웁니다. 이때 당시에 트렌드라고 해야 될까요? 분위기라고 해야 될까요? 당이란 건 그냥 집단이라는 뜻이니까 중국에서 이제 국민당이랑 공산당 중심으로 이렇게 체제가 개편되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활동가들도 당을 만드는데요. 여기 남쪽에서는 국민부가 조선혁명당과 조선혁명군을 만들고요. 혁신의회는 한국독립당 군을 만들어요. 자, 여기 나왔습니다. 한국독립당. 줄여서 한독당. 한독당이 3번 나오는데요. 셋이 성격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헷갈린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 한국독립당이 무슨 활동을 했느냐를 지문에서 읽고 느낄 수 있는 게 중요해요. 이거를 막 지도자가 3분이 계시는데 그게 지청천이냐 조소왕이냐 김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 이름을 못 외우신다고 해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그냥 저는 일단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씁니다. 군을 만들고 이 만주에서 동북항일연군은 아예 부대를 이렇게 합친 거지만 요 당들도 중국의 군대들과 연합해가지고 작전을 수행하고 해요. 이 조금 그래도 외우기 쉽게 이렇게 연상법을 좀 사용을 해보자면 연상법이 아니라 꼼수지만 자 북쪽에 히읗 히읗 그리고 중국 호로군과 연합을 해가지고 투쟁을 하는데 그 북쪽에 이 한국 독립당에 지금 군사 이끄는 그 사령관은 지청천이라는 분이에요. 나중에 한국 그 임시정부 산하 한국 광복군의 초대 사령관이기도 하죠. 지청천. 그 남쪽에서는 양재봉. 이분들이 활약을 하시고 전투도 2개씩 나오더라고요. 북쪽에서는 쌍성보 대전자령, 쌍대. 그리고 남쪽에서는 영흥, 영릉과 흥경성 전투, 이게 유명한 전투가 있었다. 투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동북항일연군에서 이 같이 연합해서 했다는 게 중요한데 여기 단체가 하나 더 나와요. 조국광복회라고. 여기에 그 간부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항일연군의 그 한국인 간부들이 조국광복회라는 것을 또 만드는데 이 동북항일연군이 좀 중요한 것은 조국광복회를 북한 측에서는 이걸 김일성이 만들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간부들이 만든 거고요. 중요한 전투가 하나 있어요. 보천보 전투. 요것은 지금 만주에서 전투가 이루어진 건데 20년대에 간도 참변 당하고 다 이제 사라졌다고 생각했는데 국내에 들어와서 승리를 하고 이렇게 나간 전투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아직도 살아서 저렇게 독립수쟁을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것 때문에 여기 나왔고요. 그리고 민족혁명당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단체는 이제 우리가 독립 역량을 결집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가지고 김원봉이 이렇게 기치를 내세웠지만 민족주의자, 사회주의자들 다 모여가지고 당시에 최대 정당이었다. 그 사회주의 민족주의를 망라한 최대 규모의 정당으로 이렇게 딱 민족혁명당을 만들게 됩니다. 통일전선이 필요해졌으니까요. 근데 그 최대 정당이라는 의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곧 있어서 그 민족주의자들이 탈퇴를 해요. 김구는 아예 참여를 안 했고요. 임시정부를 지키느라 그 지청천, 조소왕 이런 사람들이 나가게 돼요. 그래서 그 내부에서 사회주의자들이 묶어가지고 조선 민족전선연맹 이 단어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걸 만들어서 요걸 통해서 조선 의용대를 만들었다. 다시 한번 힘을 끌어모아가지고 원기옥을 끌어모아서 조선 의용대를 짜잔 하고 만들어서 이 부대가 나중에 활약을 많이 하게 되니까요. 일단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어떤 활약을 하냐면요. 그 한국어랑 일본어가 그래도 중국어에 비해서는 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 뭐랄까 심리전에서 활약을 해요. 포로를 막 신문을 한다든가 정보 수집을 한다든가 후방을 교란한다든가 전투에 집중 못하도록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의용대에 그 화북지대라고 뭐 본사 지사할 때 지자죠. 지대, 지부대에서 또 나중에 호가상 전투라는 것도 치르고요. 여러 가지로 활약을 보여주는 부대입니다. 임시정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임시정부도 크게 세 가지로 볼게요. 자, 여기 지금 민족혁명당에 참가하지 않고 또 참가했으나 금방 나온 민족주의 정당들, 따로 한국 독립당을 결성하게 돼요. 두 번째 한국 독립당이 나왔는데 사실 세 번째예요. 한국 독립당을 결성하게 됩니다. 요 지금 세력은요, 당시 김구의 당은 한국 국민당이었어요. 한국 국민당. 그리고 아까 여기 지금 한국 독립당 지청천 했는데 지청천은 조선혁명당을 만드는데요.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이걸 묻는 문제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정리를 하기 위해 쓰는 것일 뿐이에요. 지청천. 그리고 여기 한국 독립당, 조소왕. 요 세 당이 한국 광복운동 단체 연합회, 이 조선민족전선 연맹하고 비슷하게 한국 광복운동 단체 연합회라는 걸 결성을 해서 힘을 합쳐보자 해서 한국 독립당을 짜잔 하고 만들고요. 이때부터 이제 한국 독립당은 임시정부의 여당이라고 하죠. 여당으로서 활동을 활발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도 영향을 끼친 건국 강령 이런 걸 발표하기도 하고요. 여기 이제 조소왕 선생님의 삼균주의에 기반을 한 건국 강령이에요. 삼균주의. 내용을 살짝 언급을 하면 뭐 개인과 개인 간, 민족과 민족 간, 그리고 나라와 나라, 국가와 국가 간의 균등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정치, 경제, 교육에 균등을 이루어야 된다. 정치적으로는 공화제를 할 것이요. 경제적으로는 이제 토지 개혁을 하고 경작하는 사람들에게 토지를 골고루 나눠줘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고 대기업들은 이제 국유화를 하자 그런 주장을 하고요. 그리고 교육의 평등은 어떻게 이루나요? 무상교육을 하자. 우리 후세를 위한 투자는 아깝지 않다. 무상교육을 하자. 이런 내용들. 그래서 대한민국이 세워지고 나서 이것이 어느 정도 반영이 돼요. 이것이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민족 저항. 한국 광복군을 1940년에 결성하게 됩니다. 이때 임시정부는 상해에서 윤봉길 폭탄이 꽝 하고 터져가지고 되게 속은 시원했는데 일본이 열받아가지고 상해 사변이란 거 일으켜서 막 상해로 왔기 때문에 상해에서 이동을 해서 충칭이라는 곳에 정착을 해가지고 있었던 임시정부예요. 여기 굉장히 구석입니다. 중국 땅이 굉장히 넓은데 안쪽에. 본국하고 연락도 힘들겠죠. 근데 여기다가 정착을 하고 한국 광복군을 창설하게 됩니다. 드디어 짜잔. 광복군의 활약은요. 일본의 적은 전 세계다.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면서 이제 일본이 완전히 전 세계와 적을 지게 되거든요. 그 후에 한국 광복군이 적극 활동을 하게 됩니다. 적극 활동. 전투는 물론이고요. 심리전도 하는데 여기 지금 조선의용대가 했던 것과 비슷해요. 포로를 막 신문하고 회유 방송을 막 이렇게 방송을 하고요. 그리고 연합군들과 연합 활동을 해요. 예를 들어서 중국 국민당하고 같이 활동을 하기도 하고요. 대일선전 성명서 이런 거를 성명서를 내고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아서 활동을 하고 또 영국군과 공동 작전을 해서 실제로 인도, 버마 그 전선에 나가서 활동을 합니다. 일본이 이제 막 버마랑 인도까지 쳐들어왔거든요. 일본어 이런 거를 암호를 해독하고 막 이런 걸 하겠죠.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여러분 CIA 정보국 그거의 전신인 OSS라는 데와 연합을 해가지고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국내 진공 작전을 계획을 하는데 이 작전이 수행이 되진 못해요. 광복이 되는 바람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김구가 해방 소식을 듣고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지 않았다고 하죠. 여러분들 그 마음이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외세가 또 간섭을 할 것이란 걸 직감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그냥 학원도 안 가고 혼자 공부를 해 가지고 점수를 잘 맞고 이러면 엄마 아빠한테 되게 당당하겠죠. 근데 막 엄마 아빠한테 뭐를 졸라 가지고 얻어내고 이렇게 지원을 많이 받고 뭐 이러면은 왠지 엄마 아빠가 나한테 "뭐를 해라." 하고 나를 제재할 때 좀 명분이 떨어지잖아요. 엄마 아빠가 나한테 많이 지원을 하셨으니까. 엄마 아빠 말을 들어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분. 좀 와 닿으시려나요? 이게 우리 힘으로 얻으면은 광복을 싸워 가지고 얻어내면은 외국이 뭐라고 하기가 어려운데 외국이 이렇게 쥐어 준 거기 때문에 비통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네. 진공 작전을 계획했었다. 독수리 작전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요. 하지만 취소가 됐다. 무장투쟁 임시정부 정리를 해 보았고요. 마지막으로 각지의 독립 노력, 중국 화곡 지역에서 이 조선 의용대 그리고 한국 광복군 못지않은 부대가 하나 더 있었어요. 조선 의용군이라고 이거는 조선 독립동맹이라는 단체에서 만든 군대고요. 조선 의용대가 요 한국 광복군으로도 일부 가고요. 여기 화북지대 아까 여기 썼었잖아요. 글씨가 지금 안 보이네요. 화북지대는 여기 조선 의용군에 이게 통합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넵코 작전이라고 한족 연합위원회에서 아까 신분증 발행하고 그랬던데 거기서 넵코 작전이란 걸 또 기획을 했었지만 수행은 되지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 국내 조선 건국동맹 운영 선생님이 우리 인제 좀 있으면 해방이 될 것 같다라고 느끼신 거예요. 느껴 가지고 건국동맹을 만듭니다. 이 건국동맹의 특징은요. 민족주의, 사회주의 합친 단체고요. 침략 전쟁을 방해하고 무장 봉기를 계획했었어요. 막 침략 전쟁 방해하는 방법으로는 농민 동맹을 조직하고 징병징용자들이 있는데 이렇게 막 숨겨줘. 예. 그리고 공출해야 되는데 물건을 바쳐야 되는데 그 반대 운동을 벌이고 그런 식으로 활동을 합니다. 요렇게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지금 내용이 굉장히 많지만 굵직한 거 중심으로 그래서 지문을 딱 읽었을 때 '아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라고 아시면 되겠어요. 공부하는 데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화이팅 하세요.